잠깐! 지금 이 영상 끄지 마세요. 한 번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간 적 있으세요? 주를 새치기 당했는데 한마디도 못했거나 회의 중에 내 아이디어가 묻혔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거나 친구의 날 선 농담에 기분이 나빴지만 같이 웃어버린 적이요. 그때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돌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왜 이렇게 나약하지?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심리학 교수님이 강단에서 하는 딱딱한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출근길에 마트에서 직장에서 이미 경험했을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딱 이 장면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퇴근 후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따라 유독 힘든 하루였고 평소 꼭 가보고 싶었던 맛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달려갔더니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꼭 먹겠다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10분, 20분, 40분, 1시간. 드디어 앞에 딱 2팀밖에 안 남았어요.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 여러분 바로 앞에 끼어듭니다. 주변도 안 보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가슴속에서 뭔가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분명히 항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입에서 실제로 나온 말은요. 저기요. 제가 먼저인데요. 그것도 너무 작은 목소리로 상대방이 못 들은 척하자 결국 뒤로 물러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문에 비친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을까? 나는 진짜 만만한 사람인가 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드세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오늘 밤에도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되돌려 볼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라고 합니다. 속아 먹은 걸 다시 올려 씹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다시 씹는 행동이에요. 그 반추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 말이 안 나왔을까? 나만 이상한가? 왜 남들은 다 쉬워 보이는 일이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만만하게 태어난 거야. 그리고 그 생각들이 쌓여서 결국 이 결론에 다다릅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용기가 없어. 나는 멘탈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 채널은 압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얼마나 존중받고 싶으셨는지를요. 오늘 제가 그 억울함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례한 상황에서 얼어붙는 건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뇌가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그래밍된 방식대로 작동한 결과예요. 우리 뇌 안에는 아몬드 모양의 아주 작은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편도체예요. 이 편도체의 역할은 딱 하나, 위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켜져 있는 화재 경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던 시절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는 순간 편도체가 즉각 뇌 전체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험! 지금 당장 도망치거나 싸워라! 이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뱀인지 나뭇가지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뛰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편도체가 현대를 사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줄을 새치기 하는 사람의 당당한 눈빛, 회의실에서 팀장이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 친구의 날카로운 농담. 이 모든 것들이 편도체에게는 20만 년 전 초원의 맹수와 똑같이 인식됩니다. 경보가 울리는 순간 뇌는 이성적인 생각을 멈추고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해요. 비행기 납치처럼 편도체가 뇌 전체를 납치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이성적 판단과 언어를 담당하는 뇌 CEO인 전전두엽이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무례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 자체가 안 나고 멍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이 그 순간 얼어붙은 건 뇌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누른 비상정지 버튼 때문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에는 또 하나의 자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회적 서열 계산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뇌가 0.1초 만에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위야, 아래야. 그런데 이 계산기가 서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말의 내용이 아니라 행동과 몸짓입니다. 여러분이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런 행동들, 상대방 말에 계속 고개 끄덕이기,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기, 말끝을 인 것 같아요처럼 올리기, 이것들이 상대방의 뇌에게 이렇게 읽힙니다. 나는 당신보다 아래예요. 나를 위협하지 마세요. 동물의 세계에서 약한 개체가 강한 개체 앞에서 배를 보이고 눕는 것과 심리학적으로 동일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복종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고요. 1960년대 예일대학교의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선생님 역할을 맡기고 옆방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게 했어요. 물론 실제 충격은 없었지만 참가자들은 몰랐습니다. 충격 강도는 계속 올라갔고 흰 가운을 입은 실험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결과는요, 참가자의 65%가 최고 수준의 버튼까지 눌렀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그 실험자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흰 가운을 입고 단호한 말투를 쓴 것뿐이에요. 권위처럼 보이는 외형이 사람들을 복종시킨 거예요. 회사에서 크게 소리치는 상사, 처음 만났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듯 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대단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짜 흰 가운을 입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뇌가 그 가짜 흰 가운에 속아버리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스스로를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오늘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민함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건 고해상도 센서입니다. 일반 카메라와 고해상도 카메라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 카메라가 못 잡는 미세한 디테일을 고해상도 카메라는 다 잡아냅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뛰어난 능력이에요. 다만 그 렌즈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만 쓰였던 거예요. 이제는 그 렌즈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때입니다. 여러분은 고칠 필요가 없어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마음가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의지를 강하게 먹어라가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서 뇌를 속이는 물리적 기술들이에요. 첫 번째, 3초의 침묵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당황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말하려 하시죠. 어버버버 하거나 과도하게 웃거나 변명을 늘어놓거나. 이제부터는 딱 3초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침묵이 생기면 그 어색한 긴장감은 발언을 던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진공효과라고 해요. 빈 공간은 상대방의 불편함이 채우게 됩니다. 즉, 3초 침묵만으로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3초가 30초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밤 혼자 연습해보세요. 머릿속에서 상황을 상상하고 속으로 3, 2, 1을 세는 것부터요. 두 번째, 미간 응시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갑자기 상대방 눈을 빤히 쳐다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꿀팁이 있어요. 상대방의 눈이 아니라 두 눈 사이 미간을 바라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두 눈을 모두 보는 게 아니니 훨씬 덜 부담스럽고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시선은 상대방의 편도체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 사람 쉽게 대할 수 없겠구나 라는 신호를요. 3초 침묵 더하기 미간 응시, 이 2가지만 조합해도 여러분의 존재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마침표 말투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말투를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문장 끝을 올리는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제가 먼저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요. 이걸 영어로 업토크라고 해요. 이 말투가 상대방에게 주는 신호가 뭔지 아세요? 나 확신이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 말도 바뀔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허락을 구하는 말투예요. 이제부터는 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1kg짜리 아령을 매단 것처럼 아래로 툭 떨어뜨리세요. 그건 곤란한데요? 가 아니라 그건 곤란합니다. 끝. 제가 먼저인 것 같아서요? 가 아니라 제가 먼저입니다. 끝.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말투 하나로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와 이건 바꿀 수 없다는 신호, 2가지로 완전히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하나를 드릴게요.
긴장이 너무 심할 때는요, 입을 살짝 벌리고 얼굴에 있는 모든 힘을 빼보세요. 멍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뇌는 몸의 신호를 역방향으로도 읽습니다. 표정의 힘을 풀면 뇌가 지금은 위험 상황이 아닌가 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편도체 경보가 약해집니다. 게다가 이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도 당황합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오니까요. 오늘 배운 것을 한 줄로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만만해 보였던 건 뇌의 자동 시스템이 잘못된 복종 신호를 내보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성격 결함도 의지 부족도 아니에요. 해결책은 3가지. 3초 침묵, 미간 응시, 마침표 말투. 이것들은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바뀌면 뇌도 따라오는 물리적 기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도 침대에 누워 낮에 있었던 일을 곱씹을지 모릅니다. 그 반추의 내용이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달라지면 좋겠어요. 자책 대신 이렇게요. 아, 내가 또 복종 신호를 보냈구나. 다음엔 3초를 세어야지. 여러분은 오늘 뇌사용 설명서를 처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에 내 자존감을 입장료로 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타인이 쓴 이야기의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는 편집자입니다. 과학이 여러분 편입니다. 뇌가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 편입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딱 이것만 해보세요. 오늘 있었던 상황 하나를 떠올리고 거기서 3초를 셌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머릿속으로 재생해보세요. 그리고 그건 곤란합니다를 소리내서 3번만 말해보세요. 혼자 있으니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술 중에 내일 가장 먼저 써보고 싶은 게 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가진 분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착한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할까라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을 과학적으로 읽어드린 멘탈 도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